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많이 익히 알고 계시는 제다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다신약,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제가 내 팔자에 많은데 왜 돈이 없나? 그러니까 신약해서 내가 내 몸이 신약하기 때문에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요즘엔 그 화물차를 톤으로 비유하죠. 뭐 1톤 트럭 또는 뭐 5톤 트럭, 10톤 트럭 이렇게 톤수로 얘기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보통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 예, 마력. 이 마력이라는 거 이게 말 맞자죠. 이렇게. 이렇게. 마력. 뭐 오토바이가 몇 마력짜리, 자동차가 몇 마력짜리 이렇게 마력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힘의 그 기운을 마력이라고 표시했는데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 힘, 이걸 갖다가 마력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 1톤 트럭에다가 10톤을 올려놓고 엔진을 걸어서 차가 가려고 하면 엔진에 무리가 오든지 다이아가 터지든지 뭐 수가 날 겁니다. 이렇게 한 마리의 말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우리 한 인간에게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재물의 무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1억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억을, 어떤 사람은 100억을,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화물로 움직일 때 마력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사주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재가 많다 적다. 재가 많은데 이 많은 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냐. 이것이 신약하냐 신강하냐. 뭐 신왕, 제왕 뭐 이런 얘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주팔자에 육신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육신하면 나를 빼놓고 비식, 재관인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식신, 그 다음에 상관. 식신과 상관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식신, 상관은 남녀 공이 일하는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일자리죠. 그러니까 식신, 상관은 일자리다. 또 그 밑에 보면 편재, 정재, 재물을 뜻하기도 하죠. 편재, 정재, 그것도 일하는 일이죠. 그러면 식신상관과 편재, 정재와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식신상관을 표시한다면 우리 요즘 예를 든다면 알바 같은 거죠. 오늘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재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재정조는 어떻습니까? 편재정조는 오늘 일을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망종에 우리가 모를 심지만 이제 우리가 벼농사를 할 적에 모를 심었다고 해서 모를 심었다고 해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추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봄에 모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농부는 계속해서 농약도 뿌려주고 김도 매주고 이렇게 온갖 정성을 6개월 동안 들여서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를 해야만 그때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마찬가지죠. 10년 보험을 들든 5년 보험을 들든 그 10년 보험 들었을 때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쓸 것을 전략해가지고 보험금을 납입했을 때 10년에 만기가 됐을 때 우리가 보험금을 탈 수 있지.
보험 들어놓고 그 다음 해에 보험금을 낼 여력이 없어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소용이 없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것은 식신과 상관과 편제와 정관이 같은 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식신상관은 오늘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편제정제는 저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가을 추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가을에 가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뭐가 없냐? 관성이죠. 관성에 두 가지가 있죠. 평관이다, 정관이다. 평관, 정관은 뭘로 나누니까 음양을 분리해서 나눈 것인데, 그 평관은 우리가 보통 나를 공격하는 글자라서 살이라고 표현도 하죠. 엄청 무서운 글자로 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평관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이다, 죽을 살자 써요. 이게 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관과 평관이 같이 이렇게 두 글자가 같이 혼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살이 혼잡됐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아무튼 살이 됐던 관이 됐던 이 관의 글자는 나를 공격하는 글자입니다. 비식, 재과, 인중의 관은 나를 공격하는 글자입니다. 아까 식신상관이라든지 편제정제는 내 힘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내 힘을 소모시키면서 뭘 얻는 거지만, 평관이나 정관은 나를 공격하는 글자입니다. 여명에게는 관이 남자 아니겠습니까? 남편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여명에게 항상 공격을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남명에게는 어떻습니까? 남자에게는 자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항상 부모를 속썩이는, 괴롭히는 그런 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 된 명이라든지 관은 무조건 나를 공격하는 글자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제압하고 이런 글자, 나를 속썩이게 하는, 속을 썩게 하는 그런 글자다. 이게 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성이 있죠. 우리 인성을 얘기할 때 편인이다, 정인이다 구분을 해서, 정인은 나를 낳아주신 엄마고, 편인은 서모라든지 계모라든지 서모라든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서모가 됐던 계모가 됐던 친모가 됐던 무조건 나에게는 엄마는 참 좋은 그런 성분입니다. 이 지구 세상에 엄청 많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지만 내 엄마만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입에 들어갔던 것도 뽑아서 나에게 먹여주는 그런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비식, 재관, 인중에서 인성은 오로지 내 편입니다. 자, 비식, 재관인을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나가 볼까요? 자, 이렇게 나눴을 적에 식신상관, 편제정제는 오로지 내 오른편에 있는 건데 내 힘을 소모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관성은 나를 공격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볼 때 비견과 겁재가 남아있죠. 자, 비견은 나와 성분이 음량이 같다는 것이고, 겁재는 나와 음량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 비견이나 겁재를 어떤 사람은 겁재는 내 걸 뺏어가니까 나쁜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쁘다 좋다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겁재라는 건 내 거 물건을 뺏어가니까, 내 걸 뺏어가니까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때로는 이 겁재가 겁재 때문에 내가 죽을 걸 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성분도 작용하는 때가 우리 팔자에서는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은 좋다, 겁재는 나쁘다, 이런 잣대는 옳은 잣대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 중에서 나를 오로지 내 편인 것은 인성밖에 없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그 재성이 약할 때에 나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자, 내가 100억밖에는 가질 수 없는
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10억이라든지 1000억이라든지 이렇게 커다란 그런 금액이 나한테 있을 때 내가 이거 끌고 갈 수 있는 아까 마력을 얘기했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제다신약, 우리 제다신약은 건 죄는 많은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다신약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제다신약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죄가 많은데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뜻하는 글자입니다만, 사실상 우리 팔자병에서는 그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실명을 가지고 저희 고객의 한 분 중에서 오셔서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명 55세입니다. 자, 을류대운에 들어와 있는 50에 을류대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렇게 팔자를 분석해 보니까 재가 엄청 많죠? 자, 이렇게 볼까요? 자, 금, 수, 목, 화, 토입니다. 자, 이 사람은 신금에 4월에 경진월에 신유에 신사시에 태어난 여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숫자로도 많이 쉬죠? 재가 몇 개가 있느냐? 재가 을목도 있고 묘목도 있고 이렇게 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을목도 있고 묘목도 있으면 이 사람은 재가 팔자 중에 가지고 있는 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푸념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선생님, 난 돈은 자꾸 버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이런 겁니다. 올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이 들어온 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죠. 맛있는 음식을 먹든 비싸든 싸든 맛있든 맛이 없든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섭취한 음식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보내야죠. 만약에 들어온 음식이 맛있는 거라고 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맛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먹게 돼 있고 먹은 음식은 반드시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반드시 돈은 순환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고 쌓여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에 부딪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죠. 올해 그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서 먹긴 먹었는데 변으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거 다 비정상이죠. 우리가 돈을 벌면 써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느냐? 아까 겁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겁제는 내 걸 뺏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뺏긴다는 건 뭡니까? 뺏길 게 있으니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뺏기고 싶어도 뺏길 게 없어.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에 나가실 때 식은장치라 그러죠? 문을 꼭꼭 닫고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자, 문을 꼭꼭 잠그고 금고도 잠그고 이중 삼중으로 뭘 자꾸만 잠그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가진 게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문을 그렇게 꼭꼭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꼭 잠궈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또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건 좋은 거 쓸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물의 글자가 나한테 많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뺏기든지 소모시키든지 나가야 된다.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의 팔자에서 왜 선생님 나는 돈을 들어오긴 많이 들어오는데 모아지지가 않나요?
그래서 모아서 쓰면 좋겠다는 뜻을 하는데 제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면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것을 나가는 것을 유형이 달라지겠죠. 뺏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잃어버려서 나갔을 경우도 있을 거고 아무튼 나가야 된다.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팔자는 지금 을류대운에 들어왔는데 을류대운의 올해 같은 경우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에 이 사람은 대운이 우리 을류대운이 들어왔는데 이 대운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리면 대운에 10년 동안은 우리가 일반 책에서 보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대운에 10년 동안에 너무 하는 기간이 기니까 천간 대운의 간이 5년 대운의 지가 5년 이렇게 해서 5년 오롯이 나눠서 계산하신 분도 있고 또 간보다는 지가 더 역할을 많으니까 4와 6대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대운이 간과 지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좀 학술적으로는 대운의 간이 하는 일은 격국의 성패라고 하죠. 지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세운과 더불어서 득실을 계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과 지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5다 4, 6다 나눠서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격국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적에는 그냥 격국의 성패를 주관하는 성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랍니다. 근데 매일매일 일기예보하는 것도 있지, 또 월마다 예보도 있죠, 또 10년 장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0년 동안에 대운이 하는 역할은 10년 장기예보를 하는 것이다. 그럼 장기예보라는 게 너 10년 동안에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고는 어디까지나 예고죠. 딱 요때 이렇게 찍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비가 올 것이다 하면 10년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에 10번에 갈라져 있는 1년짜리가 어떤 땐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하지만 10년 대운에 비가 올 것이다 하고 예고했다고 해서 10년 내내 비가 오는 게 비가 오는 그런 해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비가 온다고 계속 10년 내에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10년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팔자가 흘러가는데 어떤 현상이 더 많을 것이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지 간에 10년 동안의 장기 예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에게는 지금 10년, 50년, 55세인데 50살에 들어와가지고 을유대운이 들어왔는데 이 유라는 대운이 이 글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유는 일지에 묘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이 되어 있죠. 이런 데다가 관심을 두시면 됩니다. 이 을유대운에 이 사람이 묘와 충이 됐다는 얘기는 언젠가 내 배우자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해년, 한 해의 운세를 갖고 얘기할 때는 기해년이 들어왔습니다. 기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인성에 속하죠. 해는 뭡니까? 해는 물의 글자인데 물은 일자리에 속하죠. 자식 일자리 여자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글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팔자에 뱀띠 아닙니까? 사해충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사해충이 일어날 때의 문제를 이제 발단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해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뭘 얘기하죠? 장관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와 해라는 글자는 음의 글자입니까? 양의 글자입니까? 이건 음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장관이 들어있는 건 뭐가 들어있습니까? 양의 글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 가, 임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무와 경과,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가 전부 다 양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해충이 생겼을 적에는 이 글자가 밑에 장간에 들어있는 글자가 전부 다 양의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가 음의 글자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죠. 자, 음의 글자가 있습니다. 음의 글자가 있습니다. 음의 글자가 있습니다. 음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의 글자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글자는 음의 글자지만 양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부음포양이라고 합니다. 음의 글자가 양을 품고 있다고 해서 부음포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음포양에서 양간이 쏟아져 나오면 합하는 글자는 어떻게 됩니까? 양의 글자와 튀어나왔으니까 음의 글자가 있어야 합해서 사라지게 돼 있죠. 근데 음의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 빼놓고도 네 개의 글자가 전부 다 음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물이 파괴될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이 천간의 글자에 드러난 게 전부 다 양의 글자만 드러나 있다면 양의 글자가 쏟아져 나왔을 적에 합고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간이 충이나 형이 돼서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이 만약에 양의 글자, 이렇게 부음포양의 글자 사해충이 이루어졌다면 천간에 음의 글자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음의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무라는 글자가 나왔죠? 무는 합하는 글자가 개인데 개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갑은 어디 있습니까? 갑은 기라는 거가 이렇게 합하게 되겠죠. 자, 임이 있습니다. 임은 여기에 종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과 기가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갑과 기가 만나면 여러분들 갑기합 뭐라 그랬습니까? 갑기합 화토가 돼야 되는데 토의 글자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월지 아니면 대운지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월지를 보니까 토의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과 기가 만나가지고 갑은 뭐죠? 목이죠. 기는 토죠. 그러니까 토와 목이라는 얘기 뭡니까? 이거죠. 자, 인과 재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생산했습니까? 토를 생산해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서와 재물과 돈이 재물과 문서가 만나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문서운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갑과 개 그렇게 되게 이 생산되는 게 있을 때는 기물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물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글자는 뭐죠? 여기에 식신상관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갑과 기가 합해서 생산되는 게 만약에 없다면 이 일자리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를 보겠습니다. 사는 무와 개가 없죠? 네. 을은 있습니다만 을은 이 을, 팔자 명국에서 있는 을은 이미 팔자의 경과, 겁재와 합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합반이라고 하죠. 이게 합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을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을 또 하나가 있죠. 네, 대운에서 을이 있으니까 이 경은 이거와 만나서 합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합하실 때 아까 을경은 합화가 뭐가 돼야 되죠? 을경 합금이 되죠. 근데 금이 월지나 대운지라고 했습니다. 월지는 없지만 대운지에 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을경이 만나가서 금을 만나니까 이 금은 뭡니까? 자기 성분 아니겠습니까? 비겁의 성분인데 을과 경이 만나가지고 다시 금을 만드니까 자기 세력 확장을 하는데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의 기물이 또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집니다. 이 기물이 안 깨지니까 금의 글자라고 했습니다. 화의 글자죠. 화의 글자니까 여기가 관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또는 직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 55세 곤명이 이렇게 을유대운에 기해대운이 왔을 때 득으로 작용할까요? 실로 작용할까요? 예,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 합화가 돼서 생산되는
어떤 것을 투자를 했는데 결과물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물이 있다는 것은 덕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비싼 돈 들이고 책을 사서 수강료를 들여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고등고시 합격했다면 덕인가요, 실인가요? 덕이죠. 결과물이 있어요. 그러나 비싼 수강료를 내고 비싼 책을 사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실루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덕으로 작용하느냐 실로 작용하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 분에게 지금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은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고 남편하고는 사별한 사이고 또 새로운 남자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 팔자에서 전부 다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명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만 이 명은 36살 먹은 남자 총각에 결혼하는 이 엄마가 아들의 문제 결혼하는 날짜를 잡으러 와서 이제 팔자를 보게 된 건데요. 자, 이 아드님은 지금 올 가을에 이제 그 날짜를 9월 달로 잡아줬습니다만 왜 결혼을 하게 될까? 결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재운이 왔을 때 결혼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간단하죠. 이런 문제를 갖출 때는 뭐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자, 올해 기해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팔자에 자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대운이 지금 미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묘미 목국을 이렇게 짜요. 이렇게 목국을 짜게 되면 경금일간에서 목은 뭡니까? 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팔자에서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보면 떠돌아다니는 그런 팔자의 명을 가지고 많이 왈가불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정치 좀 복잡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절대 남의 명을 가지고 또 확실한 명도 아닌데 지금 시중에 떠도는 그런 명 자체가 시서부터 시작해서 절대 그 정확한 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볼 적에는 정확한 팔자를 가지고 또 그분이 의뢰했을 때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 그냥 떠돌아다니는 팔자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